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와 월령 해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죠. 일간. 어저께는 병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병화를 알고 나서 정화를 아는 것이 더 좋겠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화, 그래서 양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 으로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화가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음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화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화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음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다 이렇게 먼저 배우죠. 양의 특징은 어떻고 음의 특징은 어떻고, 음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 처음에 배울 때 뭐 1시간도 아니고 한 10분 15분 내지 어떤 분들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기도 하는데, 원래 음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학문은 아니었고요. 또 음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행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양학하고 오행학하고 서로 뭐 비슷한 거 내지는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양학과 오행학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음양과 오행을 서로 이렇게 대비돼서 서로 맞대서 보는 개념인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어떤 기운을 말하는 거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적인 거죠. 차갑고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고 이런 개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이런 개념은 서로 음양과 오행을 갖다가 서로 융합시켜 놓은 게 이제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만 놓고 봤을 때 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뜨겁고 차가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차가운 개념이고요. 높고 낮은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넓고 좁고의 개념이 있으면 넓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좁은 것은 음이 되죠. 안과 밖이 있다고 하면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이 되는 것이고,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을 갖다가 두 개의 대비된 개념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남자를 양으로 보고 여자를 음으로 보는 것이죠. 빛이 3개가 있어요. 하나, 2개가 빛이 있는데, 하나는 밝고 하나는 그 하나의 밝은 것에 비해서 하나가 어둡다라고 봤을 때 밝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2개가 있을 때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밝았어요. A가 A하고 B하고 있어서 따지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밝고 A가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대비해 놓고 봤을 때 B보다는 A가 양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C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A보다 C가 밝다라고 하면, 아까 B하고 A하고의 상대에서는 A가 양이었지만 A하고 C하고의 상대가 됐을 때 C가 더 밝다라고 하면, 이때는 A가 음이 되는 것이고 C는 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지역에 건달이 2명 살아요. 건달이 2명 사는데,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난폭하고 누가 더 강한지를 이렇게 보는데, A라고 하는 깡패하고 B라는 깡패 중에 둘이서 맞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A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A가 양이 되는 것이고 진 B는 C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A라고 하는 애가 나는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어라고 해서 이렇게 오반하다가 타 지역을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약간 짝 먹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붙었어요. C라는 애하고. 근데 C하고 A하고 붙었는데 C가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양이 되는 거예요? C가 양이 되는 것이고
A는 음이 되는 것이죠. 이 음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지 무조건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오기를 오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다. 오기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운을 말하는 거야. 아주 뜨거운 기운과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차가운 기운이 있겠죠.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중간자적인 이런 오행도 있을 수가, 이런 기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양으로 놓고 봤을 때, 뜨거운 기운을 양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뜨거운 거 있죠. 뜨거운 기운은 얘는 양 중에서도 화가 되는 것이고, 화보다 조금 덜 뜨거운 게 있어요. 이것은 목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과 아주 차가운 기운이 있을 때, 아주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이 수가 된다라고 하면 좀 적당히 차가운 것은 금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중간자는 뭐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개념의 그런 종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바로 중간자적인 개념인데, 얘가 바로 토, 이렇게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운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주 뜨거운 것을 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것은 화, 그 다음에 중간적인 것을 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금, 아주 차가운 것은 수라고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 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이학적이다, 하학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화를 음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화를 양화라고 하는데, 양은 어떻게 돼요? 음량에 놓고, 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아주 뜨거운 불의 개념인데, 그 둘을 놓고 비교 분석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진취적이고 강하고 맹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보다 조금 차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상으로 설명할 때 병화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양이다라고 해서, 병화를 태양지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태양지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같이 그렇게 맹렬하고 뜨겁고 밝고 그러지 않고 음유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병화를 하늘의 태양으로 두고 본다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병화가 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은 이것은 정화가 될 거예요. 그죠? 태양이 병화니까 얘는 정화가 될 것이고요. 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죠. 같은 정화로 비유되는 건데, 이런 거 있어요. 밝은 가로등이 있고 촛불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가로등은 정화로 놓고 비유를 하지만, 가로등하고 촛불을 둘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가로등이, 오히려 밝은 가로등이 병화가 될 수 있고, 촛불이 음화인 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뭐예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물상으로 이제 대비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꼭 이렇게 절대적으로 병화가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발생책, 자연적인 불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병화도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인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불꽃과 같은 것이거든요. 순간 사라지는 그런 불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밝고 맑고 계속 또 탈 수 있도록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줘야 되는데, 인성인 목 중에서도 편인인 을목보다는 정인인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이걸 갖다가 인성이 있으면은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경금이 있게 되면은, 경금이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다화식, 즉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많은 목을 좀 쪼개서 정화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벽갑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자가 뭐냐면 쪼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 할 때도 뭐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아요. 개벽 할 때는 개벽은 요 단어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개벽 쪼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쓰는 거고요. 요것은 개벽, 요거는 쪼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제가 이제 명리 용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목다화식이라든가 뭐 벽갑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등락개갑이라든가 제다 신약이라든가, 그리고 내자로 된 이제 명리 용어를 제가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다화식은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질식해서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명리를 배우게 되면 이 사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제 단어를 설명한 거지만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거 목다화식 사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많아서 정화의 불꽃이 꺼지니까 이 말은, 목다식이라는 말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벽갑 인정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의사들이라든가 뭐 판사들, 법조인들 보면 자기네들만이 알아듣는 전문 용어들을 쓰죠. 이 환자 뭐 앞배 사주네 뭐 하면은 뭐예요, 맹장이란 얘기예요. 빨리 지금 저희 데리고 가서 맹장 띄워주란 얘기죠. 그렇게 우리 명리학도 용어를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해자축 북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자축 북방은 수가 관장을 하는 수왕절입니다. 물론 해자축 북방 권역을 놓고 봤을 때는 수가 전부 다 왕할 것 같지만은, 또 글자 하나만, 요거는 축월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축은 이거는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단 축월이라 하더라도 해수와 자수를 다시 보게 되면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축토 자체도 수로 화할 그런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해수 안에는 지장간, 해수가 아니라 축토라고 해줘요. 축 안에는 개수, 지장간이 계속 물기를 가지고 있죠. 신금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기 자체가 기토이기 때문에 축월은 토왕절로 보지만은 개수, 신금이 축토 안에서 개수를 생해주고 있고, 또 해자를 보게 되면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작은 기토는 뭐가 된다? 사수동류가 된다. 사수동류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래사자, 물수자죠. 모래가 물, 같을 동자, 모래가 물과 함께 흘러서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큰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모래를 한 삽으로 떠서 버리면은 그 모래가 물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이렇게 모래가 떠내려가죠. 그게 바로 사수동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이 북방수, 수왕절이지만 축월은 토왕절이다. 단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축토 또한 사수동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비단 축토뿐만 아니라 진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뭐예요? 계절로서는 겨울에 해당이 되고 초겨울이 됩니다. 초겨울이라고 해서 안 춥다가 아니라 해자 축월은 모두 춥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을 모두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엄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할 엄자에 겨울 동자잖아요. 그 다음에 눈솔자에다 찰한자, 매우
겨울인데 눈도 오고 찬바람도 뽀질게 부는 그러한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 엄동설한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까마귀가, 날아가는 까마귀가 엄동설한에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듯이 해자축어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겨울은 좀 좋은 말로 맹동이라고도 하고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서를 볼 때 맹동지절, 맹동에 태어난 정화 이렇게 하게 되면, 맹동을 모르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죠. 초동은 처음 주자니까 초겨울인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맹동을 모르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죠. 맹동이 뭐예요? 초겨울이라는 뜻이에요. 맹자죠. 우리가 형제를 열어놓으면 얘가 맞이야. 맞이라고 하는 뭐예요? 첫째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겨울 중에서 첫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맹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춥다라고 하는 것 뜻 안에는 뭐예요? 조후해야 된다. 즉 따뜻하게 해야 된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화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화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화보다는 뭐예요? 병화가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병화를 설명할 때 병화는 태양과 같다가 했죠. 따뜻하게 하려면 빛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열도 좀 강한 병화가 낫지, 작은 열기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달이나 별이 뜨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하려면 태양이 뜨는 것이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왕쇠를 보게 되면 수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이때가 뭐야?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화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뭐예요? 절지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도 마찬가지로 병화도 마찬가지로 화는 약한데 수는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 정화가 해수로 보면 관이죠. 관,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약한데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정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관이 오히려 나를 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해월의 병화 내지는 해월의 정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수생목하고 목생화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 이건 병화도 마찬가지죠. 병화도 약하면 아무리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관인상생하는, 신약 관왕에서 인성을 보게 돼서 관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간목이었는데 지지로 이렇게 만약 짜여진다라고 하면, 자, 인목을 보게 되면 해수하고 뭐가 됩니까? 지지 육합을 하죠. 육합. 그래서 이거는 인해 합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뭐가 된다?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목다화식 될 수 있는 사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목다화식은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경금이 있어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 정도가 있어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이 해월은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인해한목해서 간목 투출하게 되면 마치 봄에 왕한 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됐죠. 다행히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로서 조우도 할 수 있는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월의 정화는 먼저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둘째,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해월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적당해 목이 있다면 경금도 솔직히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 주면은 매우 사주가 따뜻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 정화가 병화를 보면 겁재인데 이거 나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달이 떠 있는데 태양이 뜨면 정화의 불꽃을 겁재인 병화가 뺏어간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화가 약할 땐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음화인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봐야 되겠죠. 정화는 뭡니까?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양수에 해당이 되죠. 양수, 양에 해당되는 물이죠. 선생님, 해수는 음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채양, 용, 음이라고 했고요. 채양, 용, 그 다음에 채음, 용,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체는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요 채양용음이 되는 것이고요.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인데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요 채음용양인데, 해수는 음이 있긴 하지만 그 본기가 뭐예요? 해수의 본기는 임수죠, 임수. 그래서 정화가 해수를 보면 마치 정화가 임수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음용양이죠. 임수는 양이기 때문에. 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제 유튜브에 채양용음, 채음용양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찾아서 학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채양용음을 더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정화는 음화, 해수는 양이기 때문에 수죠. 수는 화죠. 일간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 내진 편관인데 관성이고요. 저거는 음대 양, 양대 음이니까 정관이 되겠죠. 정관격. 대체적으로 정관격의 성격들 꼼꼼하고 세심하고 공지. 그래서 월지가 정관이면 잘하면 국가의 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만 무조건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주가 다 짜여진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월지만 놓고 보면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확률이 좀 적잖아요. 사주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월의 정화는 약하고 관성은 왕하죠. 그래서 신, 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관성이 왕하니까 좋다? 아니죠.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도 일간이 약해서 관성이 많다라고 하면 그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좋은 명예직을, 좋은 장관 자리 하나 주게 되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명예죠. 큰 정관이죠. 그죠? 관청이니까 애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약관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약한 일간, 신약한 일간을 도와줘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관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월의 정화는 인성이 있어서 생조를 하거나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게 되면 좋은데,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는 것이고요. 비견겁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는 것인데, 목이 있는 게 좋을까요? 화가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 화가 있어도 좋겠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특히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먼저 뭐예요? 간목이 있는 상태에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연후에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예를 들면은 해월에 간목은 없고 화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병을 이렇게 화만 있다고 하면 어차피 수화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화상전, 수하고 화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목이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목이 있으면 수국화해서 극하려고 하는 것을, 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정화가 화가 있는 게 좋으냐, 목이 있는 게 좋으냐, 물론 둘 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일단 목이 있는 것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가 좀 있는 것도 오늘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래서 월지만 놓고 관운이 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 연지에 자수까지 있으면 요거는 정관, 요거는 칠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관하고 편관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관살 혼잡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정관과 칠살이 있다라고 하면 관살혼잡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살중신경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일간이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을 때는 정관, 편관을 나누는 실익이 있지만은, 이렇게 일간이 약해서 정관도 편관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거는 간살혼잡이라고 볼 필요가 없고요. 살충신경 하니까 약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연간에는 경금이 있어서 이 경금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제의 역할은 목이 많았을 때는 벽갑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죠. 금은 금생수에서 수를 살려주는 거니까 이 관살이 많아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정화는 좀 두려운데, 재성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면은 이 경금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적군을 또 이롭게 해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식이 짜여지게 되면 관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재성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인 정화도 약해서 제사를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제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냥 다 알겠거니까 쓰지만, 제설이라고 하는 뭐냐면 재성과 칠살, 재성과 관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재성과 여기는 관살을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제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간 정화가 제살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감당 못하는데, 월간에 정화 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없겠죠. 역시나 월간에 있는 정화는 마음은 나를 도와줄 마음은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떻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자, 약한 일간 정화, 어떤 월간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화를 봤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뭐예요? 사해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지에 있는 사화가 정화 일간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사해상충에서 왕수에 의해서 충을 받기 때문에 이 사화는 사중병화가 완전히 깨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왕자충쇠, 쇠자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자충쇠, 쇠자발. 맞죠? 왕자. 이건 좀 왕자충쇠, 쇠신충왕, 왕자충쇠, 쇠자발. 맞아요. 왕자충쇠, 이거를 쇠자발, 쇠한자는 뿌리가 푼다.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인데 반대로 화는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신, 자수까지 있으면 진짜 왕신이거든요. 왕자라고 하는 것이 왕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수를 말하는 거고요. 쇠한 거는 사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한 수가 약한 화를 충하게 되면 쇠자는 뭐예요? 뿌리가 뽑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화가 어떻게 돼요? 불이 있는데 물 부어서 불이 꺼졌다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정화가 뿌리를 얻은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게 되면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까 이거 매우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고요.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글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화를 그나마 얻어서 좋았을 것 같았는데, 해소하고 사화가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화는 깨져버렸다, 쓰기가 어렵다, 쓸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시에서는 목화를 봐야지만 약한 정화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목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죠. 이민계묘갑진, 목이 있는 것이고, 을사병호 정면은 화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경자신축, 무신기유, 경솔신에 이거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만 놓고 볼 수 있는데, 정미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미토의 미중정화의 뿌리를 간신히 두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민시 같은 경우, 이민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정화가 인의 뿌리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중간목의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임수가 투출하는 것 정관이지만 해월에 자수의 뿌리를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안 그래도 물이죠. 임수도 물이죠. 정화가 좀 위태위태하고요. 이민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계묘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묘목이 정화를 생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 묘목은 승복, 물에 젖은 나무에 해당이 되고, 해자 수왕절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불 피어났는데 불꽃이 약해요. 근데 개수를 보면 뭐예요? 비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간목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사해상충을 해서 사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구는 좀 되지 않죠. 어렵사리 간목 하나 얻어가지고 정화를 생주해주는 아주 조금 뭐랄까 빈약한 그런 사주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사시 같으면 조금은 낫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화는 사해상충으로 깨져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화는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화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명식 중에서 을사일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호일주도 이것도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을사보다는 병호가 훨씬 낫겠죠. 이렇게 되면 오화에 정화 두 개가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병화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지만 뭐 원국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또 오늘이라고 하는 요 3주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을사시 내지는 병호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을사시, 병호시 중에서 하나 골라라 하면 저는 병호시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 어저께 병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병진도 오시를, 갑오시를 제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한번 명식을 살펴보시고 대운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또 따져보시고 특히나 진짜 아이를 낳는 출산 산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